네, 이번에는 이 문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점검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일단 좀 그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제 핵심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피해 발생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보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배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게 뭐 고의적인 범법 행위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발생시킨 손해는 배상을 해주는 거고. 네네. 불가항력적인 뭐 이런 상황으로 피해를 발생시켰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고. 진상조사를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는데 만약에 정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근데 과실 부분은 좀 그 미필적 고의까지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고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2010년도에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네. 이렇게 오랫동안 먹통이 되고 많은 피해를 끼친 게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예, 특히 또 그 전에 또 KT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2018년. 그 아현동에서 네, 그때 뭐 백업 시스템 같은 게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서 그때 한번 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후에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서버에 연기 한 모금도 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뭐 쉽게 진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복구가 되지 않아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상인지 배상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그러면 그 용어는 그냥 일단 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보상받기가 거의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던데 왜냐하면 카카오 서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무료 서비스이긴 하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그렇지만은 카카오는 그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거든요. 특히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 그 서비스 창에 보게 되면 위에 배너 광고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 2분기 때도 내용을 보게 되니까 뭐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바라고 그 참여가 그 사람들의 수익의 또 원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실 보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죠. 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안 걸린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그렇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두 가지 접근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적격하게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나 강제 의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법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나 법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 6월 9일 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됐냐면 카카오, 구글,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 사업자로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자를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 규정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일시 저하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는 상담해줘야 되고 상담? 네, 원인 대응,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이런 거를 전달해야 된다. 요 정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가 보상 규정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통신사한테는 손실 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통신사라 그러면 뭐 SK, KT나 뭐 KT, U+ 이런 데는 가능한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 좀 요거가 사실은 법제상의 애로가 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점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아 여야 합의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예. 아마 우리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물론 통신사에도 손실 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요 입법까지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일전에 요번 그 카카오 먹동 사태 나기 전에 비슷한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예상을 했던 것은 아닌데 예. 10월 10월 4일 날 제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예. 요거를 좀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이르러요. 아,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죠. 5년간이니까 네이버 38건, 그다음에 카카오는 19건. 구글 4건, 넷플릭스 2건, 메타 3건. 물론 이제 구글, 넷플릭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뭐 3년, 2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에요. 아. 그게 결국은 서버 구축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미러링 그러니까 뭐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 사실은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지금 카카오톡 쪽의 관계자들 얘기에 의하면 백업 시스템은 잘 마련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4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서비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예. 국민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은 IT 강국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낯이 좀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민간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또 피해자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가 행정이 마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깠다 가다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 우리 과방위에서 몇 가지 포인트 잡고 있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 공공 정보에 대해서 예, 그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외국 기업에까지 허용하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과방위 국감장에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과기정 통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도 자체가 이 보수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인 민영화. 아, 예. 예, 모든 거를 뭐 이렇게 풀어내겠다. 민간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 규제도 좋고 시장의 자율 기능도 좋은데 국민 생활에 현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공공 서비스라든가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걸 외국계 근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 외국의 클라우드한테 허용할 수 있도록 보안 등급을 낮추는 것이 지금 지시되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얘기가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2018년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KT 아현지에서 이제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네.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를 포함을 시키는 걸 여야 정의 합의해서 상임위에서까지는 합의 처리를 했는데 법사위 가서 막혀서 불발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됐던 일입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과방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처리가 완료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부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차일피일 뭔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누가 영향을 줘 이거에 대해서 그 보도를 보면 네네. 이게 업계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다. 그래서 결국 업계 로비가 먹힌 거 아니냐 이런 뭐 추정은 언론 보도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상임위에서는 업계 로비가 안 먹혔는데 왜 법사위에서 먹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저기에서 정무위에 있을 때 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40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는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극단적으로 사실은 몸통만 남기고 통과시킨다는 심정으로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받아들여서 극적으로 통과시킨 야례가 있는데 네. 법사위에서 걸리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그냥 회기 끝나가면서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했고 예. 예, 우리 과방위 입장에서도 예.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22개
우리 그 핵심 쟁점 입법에도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 대안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 겁니까? 대안은 요번에 이 사태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폭넓게 뭐 손해배상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까지 부분을 좀 넣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 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 부가통신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금 이행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까지는 사실은 요 재난 관리와 관련된 뭐랄까 컨트롤을 받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부의 그렇죠. 제재를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재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카카오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대응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재난 대응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서비스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를 기본적 전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안일했던 대응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부가통신 사업자한테 분명히 재난과 관리해서 이 부분도 정부의 과기정통부에 상당한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예.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나온 보도가 또 하나를 보면 그렇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상당한 전자파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역 민원이 발생을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거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국민들의 민원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은 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최대한 합리적으로 모색을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좀 비교가 뭐 할지는 모르지만 조선시대도 사고가 전국에 걸쳐서 4군데로 분산해서 보관을 해놓잖아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현대에서 여기서 지금 이게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는 이야기냐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이거 비용 논리가 먼저 작동이 됐던 거 아니냐. 뭐 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강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진상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 쪽에서는 자기네도 백업을 위해서 서버를 4군데로 분산했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용량이 그러면 똑같냐 이런 어떤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고가 났던 부분이 가장 많은 서버와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의 이야기가 결국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 메신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카카오가 그 명성을 누릴 만큼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신의 성실했는지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하나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직접 책임자한테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생각합니다. 두 갈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느냐의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책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좀 질문을 드린 거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입법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법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기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 사업자한테도 손실 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요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입법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업계의 막강한 반대에 의해서 법사에서 좌절시킨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정치 세력도 이제는 어떤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반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요번에 분명한 단초를 만들어서 계기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 국감 증인 출석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오늘 과방위가 이제 10시에 또 열리거든요. 예. 아마 증인 협상과 관련된 부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카카오톡 증인 신청에 대해 가지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 기류가 조금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떻게 변해요? 뭐 반대한다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김범수 의장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러니까 그 대표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뭐 김범수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네. 왜 바뀌었답니까? 글쎄요. 아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는 대구는 있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증인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도 이제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게 필요하고요. 네. 국감에서 증인으로 선택을 할 때 예. 항상 가장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언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 예. 실질적인 오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여기저기서 이제가 뭐 지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게 카카오톡하고 연계되는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요금이 뭐 지금 뭐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반납 이런 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도록 좀 행정 조치 좀 필요하다. 이것들은 국회가 좀 정부에 좀 제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독과점 문제도 이제 좀 언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시장에다만 맡겨놓으니까 한쪽으로 사실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 독과점 문제가 시장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장에 대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율 규제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는 한데 네. 그 부분은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